버렸어요. 그 대화하는 화법이나 예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쳐 죽이고 막 이랬다 보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는,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문화가 이때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중국이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대비해서 IP에 뭐 중국에서 찍어내는 건 다 짝퉁이다 할 정도로 기술 경제, 기술 관련 IP도 그렇고 특히 문화, 컨텐츠 굉장히 약합니다. 중국이 IP 강국이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IP 강국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둘째 치고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IP에 대해서는 강국이 되기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 대혁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뭐지? 이 용어만 들어봤을 때는 문화 대혁명, 문화가 대혁명, 폭발적으로 뭔가 좋아지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문화재를 대소실하는 사건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국의 문화를 자국민들 스스로 멸절시키려 한 희대 대사건, 전 세계적으로 희대 대사건. 홍위병과 마오쩌둥, 당시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홍위병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만 제외하고는 뭐 심하게 비유하면 뭐 모조리 때려 부시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6년 3월부터 76년 10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고 공식적인 사망자가 170만 명.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통계라든지 집계가 잘 안 될 때죠. 중국 원체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추정치로는 최소 100만 명은 무조건 죽었을 거다. 심하게 추정하면은 2천만 명까지도 죽었을 거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국민들의 그 위대하고 찬란한 중국 문화재를 파괴했을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 공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관우의 묘 이런 거까지 훼손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이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화재들까지 다 훼손됐습니다. 중국의 온갖 지식인들, 교사, 교수, 무형문화재 이런 지식인들까지 수천 년의 문화재 상당수 희생됐다라는 거. 이때 핵심이고요. 그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당시 파괴된 게 무엇이었는지 겨우 남아있는 기록으로 추정해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없앴다. 너무 많이 없앴다. 본인들의 기억, 본인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했다. 이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공산문화, 공산권 그 느낌 딱 나죠. 마오쩌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홍위병이라는 젊은 층들이 마오쩌둥을 찬양하면서 발생했던 일 중에 하나고, 이 10년 동안 이게 발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가 우리 공산문화, 위대한 공산문화를 해친다라고 해서 부르주아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홍위병들에 의해서 처단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들의 산물이 문화재다라고 엉뚱하게 튀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도 다 파괴해야 된다. 정말 무식의 극치죠. 무식. 정말 무식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한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홍위병들, 젊은 피 끓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에 의해서 좀 이용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이념이 충돌이 일어날 때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바로 행동하지 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따져보고 양쪽의 얘기라든지 상황을 따져보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선동하는 세력에 좀 많이 욱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선동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이는 교수나 교사나 뭐 의사나 무형문화재나 당시에 이제
좀 학식 있는 사람들,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처단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유재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겠죠. 좀 더 잘 살았겠죠. 그래서 부르주아로 분류가 돼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중국 4천년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공자 문화가 유실이 됐어요. 공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실이 돼서 공자 이꼴 제사인데 제사 문화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가정이 아직도 많죠. 중국 유교권이기 때문에 제사 당연히 많이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문화대혁명 때 공자 문화가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 제사도 뭐가 좀 있어야지 지내고 뭘 좀 갖다 놓고 지내는 거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왜 지내는지 뭐 논리든 뭐든 있어야지, 개똥 철학이라도 알아야지 할 거잖아요. 근데 다 죽었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다 죽었고 뭐 한데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 이후로 제사 문화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전통 중국 전통 무술, 현재 남아있는 전통 무술이 쇼라는 얘기가 많아요. 소림산 무술이라든지. 그래서 뭐 UFC, 종합격투기 이런 거 한 분들하고 중국 전통 무술 했다는 분들하고 붙으면 박살이 나죠. 그냥 이게 전통 무술도 계승 가능한 무형문화재가 다 소실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통 무술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추정한 요러요러한 걸 거다, 쇼에 가깝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통 무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여파로 이런 그냥 쇼에 가까운 상황으로 굉장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자리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전 이게 너무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문화와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교수, 무형문화재 전멸했어요. 거의. 거기다가 이제 공산 문화권은 표현의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운 거, 학습해온 거, 물려받은 거, 이거를 대물림해주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게 없었다. 그 넷플릭스에서 대히트 쳤던 시리즈죠. 3채 1화에서 문화대혁명, 이 실제로 교사, 교수, 지식인들 불러다가 부르주아층이라고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때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를 배워야지 더 발전을 시키는데 그게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역사는 찬란했지만 그거를 되물려 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기가 힘들어서 IP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가장 중국스러운 것, 가장 중국적인 경험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내다 버린 겁니다. 문화, 역사, 나아가서 이제 계승할 무형 문화재까지 소멸시켰기 때문에 중국 고유의 역사나 경험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창의력의 한계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럼 일단 대화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세계 어디 가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끄럽기 때문에. 지저분한 건 둘째치고 중국 관광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대화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논리적으로 대화를 할 건데, 문화대혁명 때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대화하는 화법이나 예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쳐 죽이고 막 이랬다 보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는,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문화가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다는 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이후로 중국인들의 대화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자기 주장할 때 논리적인 것보다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게 이때부터 좀 강하지 않았나 하는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4,000년의 역사를 스스로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인구가 그렇게 많고 대단한 역사들을 살았다라고 한들 그게 계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IP 강국이 될 수 없고 지금 그 컴플렉스 때문에 만만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의 한복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고구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그걸 계승해서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거꾸로 우리나라는 IP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반이 되는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